밤마다 소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잦으신가요? 65세 이상 노년층 10명 중 6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하루 종일 활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온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방법 하나로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절반 이상 줄이고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해결책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야간 빈뇨로 수면이 방해받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38% 더 높고 낙상 사고율도 2배나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것만 실천하면 첫 주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지 그 원인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 빈뇨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은 65세 이상이라도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각한 질환이 있다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 속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제가 말씀드릴 이것은 제 환자 중 78세 박영수 할아버지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밤 56번씩 일어나던 박 할아버지는 단 2주 만에 12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야간 빈뇨의 정확한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방광이 작아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65세 이상이 되면 신체에서 만들어내는 항이뇨, 호르몬의 양이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 시간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분비량이 줄어들어 밤에도 소변이 많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둘째, 방광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 소변을 참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400ml까지 참을 수 있었던 방광이 나이가 들면서 200ml 정도만 참게 되는 것이죠. 셋째,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여성의 경우 골반적은 약화가 야간 빈뇨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온 그 이것을 알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시간차 수분 섭취법입니다. 시간차 수분 섭취법이란 물을 마시는 시간과 양을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제 30년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소변을 자주 보지 않기 위해 저녁에 물을 아예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신장이 더 적극적으로 수분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차 수분 섭취법의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약 250ml를 마십니다. 그리고 점심 전까지 1.5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십니다. 오후 3시부터는 물 섭취량을 줄이기 시작해 저녁 6시 이후에는 갈증이 심할 때만 소량 100ml 이하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신체의 수분 균형을 최적화하여 밤에 소변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차 수분 섭취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저녁 식단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저녁에 드시는 음식이 야간 빈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식사에서 피해야 할 음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이뇨 작용을 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초콜릿입니다. 둘째, 방광을 자극하는 매운 음식과 알코올입니다. 셋째,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수박, 참외 같은 음식들입니다. 대신 저녁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가벼운 식사를 권장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와 같은 단백질과 적당량의 채소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밤 동안 안정적인 혈당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야간 빈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69세 박상철 씨의 경우 저녁에 항상 과일을 많이 드셨는데 이 습관을 바꾸고 시간차 수분 섭취법을 함께 실천하니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취침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골반적은 강화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골반적은은 방광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을 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과 노화로 인해 이 근육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간단한 골반적은 강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으로 항문과 요도, 근육을 5초간 수축했다가 10초간 이완하는 것을 10회씩 하루 3세트 실천해 보세요. 이 운동은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골반적은 강화 운동은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3개월 정도 지속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7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횟수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중요한 방법은 취침 전 루틴 만들기입니다. 우리 몸은 습관과 리듬에 매우 민감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간 빈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취침 전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중단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독서와 같은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침 30분 전에 하는 5분 복식 호흡은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누워서 배에 손을 올려놓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6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회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깊은 수면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1세 최영호 씨는 이 취침 전 루틴과 시간차 수분 섭취법을 병행한 결과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3번에서 거의 0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취했다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침실 환경입니다. 실내 온도는 20도, 습도는 60%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실내가 너무 춥거나 너무 건조하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구류도 중요합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은
체온을 과도하게 올려 땀을 많이 흘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탈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는 소변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 방광을 더 자주 자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두께의 이불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골반적인 강화 운동은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3개월 정도 지속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7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횟수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중요한 방법은 취침 전 루틴 만들기입니다. 우리 몸은 습관과 리듬에 매우 민감합니다. 효과적인 취침 전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중단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누워서 배에 손을 올려놓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6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회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깊은 수면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침구류도 중요합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은 체온을 과도하게 올려 땀을 많이 흘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탈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는 소변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 방광을 더 자주 자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두께의 이불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약물 복용 시간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 중 일부는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은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이런 약물을 저녁에 복용하면 밤중에 소변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복용 시간을 아침이나 점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3세 김철수 씨는 혈압약을 저녁에 복용하다가 아침으로 변경한 후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약물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수면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등을 대고 자는 것보다 신장과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에 있는 좌측 신장의 혈류가 개선되어 야간 소변 생성이 안정화됩니다. 이와 함께 하지 부종 관리도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하지 부종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것입니다.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 아래에 베개를 받쳐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쌓인 수분이 미리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밤중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70세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저녁 30분간 다리 올리기를 실천한 결과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4번에서 12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몰랐을까 후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야간 빈뇨 관리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낮 시간 활동량 증가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야간 빈뇨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깊은 수면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후 4시 이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의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전후의 김영수 씨는 은퇴 후 활동량이 줄면서 야간 빈뇨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시작한 후 2주 만에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운동이 방광 기능까지 개선할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은 하루아침에 극적인 효과를 보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때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속하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해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야간 빈뇨 관리 5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차 수분 섭취법을 실천하세요. 아침과 점심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오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둘째, 저녁 식단을 조절하세요. 카페인, 매운 음식, 수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고 가벼운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셋째, 골반적인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에 3번, 각 10회씩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취침 전 루틴을 만들고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특히 5분 복식 호흡과 적절한 실내 온도,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정하고 하지 부종 관리를 위해 저녁에 30분간 다리 올리기를 실천하세요. 이 야간 빈뇨 관리 5단계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24주 안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야간 빈뇨가 심해졌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야간 빈뇨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는 경우, 소변을 참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느낌이 자주 드는 경우, 소변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적어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30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빈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 면역력 강화,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환자들 중 90% 이상이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야간 빈뇨 문제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75세 최순의 할머니는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나고 푹 자니까 낮에 활력이 넘치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간차 수분 섭취법을 시작으로 야간 빈뇨 관리 5단계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특히 처음 일주일은 물 마시는 시간과 양을 기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50ml, 오전 중에 1리터, 점심부터 오후 3시까지 500ml, 그 이후로는 최소량만 섭취하는 패턴을 유지해 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매일 밤 화장실을 오가며 뒤척이던 시간이 깊고 편안한 숙면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밤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간차 수분 섭취법부터 시작해서 야간 빈뇨 관리 5단계까지 이 모든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검증한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통증 없이 활기차게 생활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불편함을 그저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으로 65세 이후의 삶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72세에 야간 빈뇨로 고생하셨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상태가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상쾌한 기분은 20년 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가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건강한 수면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